전광훈 목사님과 이재호 동지 등 이 모임을 헌신적으로 준비하신 여러분들께 경의를 표하고 저를 이 자리에 세워주신 데 대해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작년 추석 직후에 잘 알려진 유튜브 방송에서 제가 문재인 대통령은 그러니까 작년 10월 초순 현재로 문재인 대통령은 이미 헌법적 관점에서 봐가지고 최소 6개의 탄핵 사유가 발생해요. 그 한 가지가 6개를 몽땅 걸어가지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 중에 한 가지라도 걸어서 탄핵을 시킬 수 있는 사유 하나하나가 6개다. 그 뒤에 이 2달 또는 석 달 간격을 두고 4차례에 걸쳐서 지난달에 문 대통령의 탄핵 사유는 쌓여가고 있다. 더욱 쌓여가고 있다. 켜켜이 쌓여가고 있다. 이런 사이에 29개가 됐어. 박찬종 기준으로는 29개의 탄핵 사유가 됩니다. 그 중에 하나를 끄집어내가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일부가 이게 국회에서 발의를 하면 되는데 이게 말이지 발의 정족수도 안 되고 제적 과반수 그걸 항차 3분의 2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기까지 와서 국민운동 보고까지 차려졌는데 지금 29개에서 조국 사태로 제 기준으로 보면 30개가 되고 꽉 차버렸어. 조국 사태에 왜 문재인 대통령이 탄핵 사유를 발생시켰는가 하면 이런 문제투성의 사람을 임명하고 그 임명된 조국이라는 사람이 오늘도 오후에 의정부 지검에 가서 검사들과의 대화를 한다. 피의자가 그를 조사하는 검사 동일체 원칙에서 중앙지검에서 자신과 가족을 피의자로 해서 조사하는 그 검사들을 상대로 무슨 놈의 훈시를 하고 무슨 놈의 계획의 얘기를 듣는다 이 말인가 이거야. 이거를 방치하는 문재인 대통령은 이 한건만 하더라도 임명 그 이후에 이 불법적 행태를 방치한 것도 이게 탄핵 사유가 된다. 헌법 66조에는 이제 대통령은 이 국가의 독립, 영토의 보전, 국가의 계속성, 헌법 소유 책임을 지고 선서할 때에 헌법적 책임을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써야겠다. 우리가 흔히 대통령이 선서하고 국민에게 약속하는 것을 뭐 그럴 수도 있지 소홀하게 치고 하지 절대 그럴 일이 아닙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그 선서하고 공약한 것 중에 많이 있습니다만 한 몇 가지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나는 나를 반대했던 국민들도 똑같이 모시겠다. 그리고 야당을 동반자로 모시겠다. 그 다음 더 중요한 것은 나를 비판 반대한 사람 가운데 적임자가 있으면 그것을 강요라든지 이걸 기용하겠다. 조국 사태가 생긴 것은 문 대통령이 이 헌법적 약속을 시키지 않은 것. 그래서 이게 비로이 됐다.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끌어내려야 되겠는데 국회에서는 방법이 없으니까 그러면 폭력으로 끌어내릴 수도 없고 헌법 1조에 규정되어 있는 국민 저항권 행사라는 거예요.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고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우리 주권자가 헌법 절차에 따라서 대통령을 뽑아놨는데 탄핵 사유에 박찬종 기준으로 하면 30개가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헌법적 절차, 헌법의 구체적 규정으로 되어 있는 그 절차에 따라서는 탄핵할 방법이 없으니까 그러면 주권자인 국민이 헌법 1조의 주권 재변의 정신에 따라서 거기에 규정되는 국민 저항권을 행사를 해야 된다. 저항권 행사의 첫째 이 계기는 10월 3일 이재호 동지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광화문 정문에서부터 광화문 광장, 서울시청 광장, 서울역 서대문까지 100만이 넘는 인파가 모여가지고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소리를. 이게 저항권의 아주 최대의 방법이에요. 소리를 지르가 청와대 관저 안방에서 문재인 대통령 귀에 들어가야 돼. 물러나라. 간담이 서늘할 정도로 우리 한번 해봅시다. 물러나라.
인간띠를 두르고 종합청사나 여기에 평화적으로 장관들이 출퇴근하는 걸 막아버려. 평화적으로 막아버려. 대통령 관저와 집무실 이런데도 뭐 방문증을 받든지 무슨 수라든지 간에 인간띠를 두르고 거기에 들어가야 돼. 면담 신청을 해서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일을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평화적으로. 이 얘기가 여기까지 왔으니까 한마디만 하고 그냥 물러가겠습니다. 제가 문 대통령에 대해서 가장 괘씸하게 생각하는 게 그 취임사에서 말이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를 비판한 사람 가운데도 기용해서 쓰겠다. 그 오세훈 시장이 원하면 그 법무장관 시키면 얼마나 잘하겠어. 저 법무장관. 맞습니다. 여기다가 여기는 법조인이지만 검사 경력이 없으니까 아주 객관적으로 잘할 수가 있지. 생긴 것도 조국이보다 훨씬 잘생겼다. 제가 제일 괘씸하게 생각하는 거는 취임사 끝에 내가 이 행정부 권력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모든 정책을 기회는 균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롭다. 이걸 제가 이제 공개방송에서 오래전서부터 계속 썼는데 지금은 이게 유행어가 돼가지고 리드미컬하게 사용을 해요. 어떻게 사용하느냐? 기회는 균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롭다. 어떻습니까? 내가 이게 이제 노래를 잘 못 부르니까 한번 해보세요. 잘했습니다. 기회는 균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롭다. 이래가지고 이 사람들 목표는 제가 내년 4월 15일 국회 선거에 북풍을 불게 해가지고 이게 북한이 쌀 표면상 쌀 달라 소리 하지 않았으니까 거부한다. 오지랖이 넓다. 삶은 소대가리도 웃으리다 하고 그냥 대놔놓고 대통령을 욕을 하는데도 8억을 들여서 쌀 포대 인쇄를 해가 준비를 해. 이게 도대체 이게 나라냐 이게 나라냐 이게 대한민국 대통령이냐 이 말이야 이게 대통령. 때로 또라이. 여러분이 너무 소리 지르니까 다음 할 말을 제가 깜빡 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국민이 나설 수밖에 없고 이게 정광훈 목사가 하는 모임에 아까 이재호 동지가 신문에 놨다고 하는데 나도 그날 아침에 누가 신문을 보고 우리 집 전화해서 그거 가느냐고 정광훈 목사가 개신교에 한 집한데 왜 그거 가느냐고 그러더라고. 제가 여기 오는 이유가 있어요. 여기 각각 다른 생각을 하고 살아왔을 것입니다. 지금도 서로 이견이 다를 수가 있어요. 탄핵 문제 같은데. 그러나 지금은 이게 한 마을에 비교를 하면 숲에 휩싸여 있는 한 마을에 불이 나가지고 이 숲을 전부 태워가기 시작해가 이 마을이 완전히 소진하게 생겨요. 이럴 때는 평소에 앞집 뒷집에 감정의 앙금이 있고 논물 대는 거 갖고 싸움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이건 잊어버리고 우선 불을 꺼야 돼. 양동이 들고 나오고 새사랑이 들고 나오고 막 들고 나와가지고 우선 이 불을 꺼야 돼. 이게 비상사태야. 긴급 피난을 해야 돼. 불을 꺼야 돼. 전부 청와대로. 그러는 과정에서 우리가 국민 저항권이 어느 단계에 가서 성공해 가면 이 문재인 정권이 존재했다. 이게 출현이 결과적으로 출현됐다. 그리고 존재하고 2년 반 동안에 나라를 이꼴로 만들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책임이 있는 겁니다. 큰 책임, 작은 책임. 그다음에 이걸 방관한 책임, 다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가려야 돼. 그러니까 이런 과정에서도 큰 책임을 느끼는 사람은 더 큰 쇠사랑이를 들고 나와야지. 더 큰.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삭발 안 해도 될 사람들이 삭발을 많이 합니다.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87년 11월 6일 날 삭발을 했는데 32년 전 일을 잊어버리고 있는데 이게 이렇게 원조가 박찬종이라고 나오고 저는 그때 김영삼, 김대중 씨가 후보 단일화 약속을 안 지켰다. 이건 아주 중대한 약속 위반이야. 길게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삭발한 그 다음날 연세대교 강당에서 학생들이 180명이 동조 삭발했어요. 그때로서는 그 큰 사건이야.
근데 저는 그 일로 양 계파의 실세들한테서 말하자면 불이익 또는 따돌림을 당해가고 정치적으로 많은 피해를 입은 사람인데 저는 그걸 후회는 없는데 이번에 여러분들이 하신 이 삭발은 이 탄핵을 국민 저항군을 사용해서 탄핵시키는데 큰 동력을 주고 있다. 그런 점에서 저는 굉장히 존경하고 제 와이프가 그저께 아침에 이러더라고요. 당신도 다시 한번 삭발하라고. 그래서 내가 생각해보겠다. 그래서 감사합니다.